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없고 같이 하는 활동이 없으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하지. 부모님들은 자기도 하지만 아이가 하는 거는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엄마도 하잖아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이 되죠. 중학생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경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 얘기만 하거나 혹은 대화 중에 게임 용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학교, 학원,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 자주 있나요? 게임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일이 있나요? 대화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나요? 취미 활동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게임하지 않고 하는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이 중에서 몇 개나 우리 아이한테 해당이 될 것 같으세요? 저희 아이도 2개 정도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게임 과몰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게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게임 과몰입이라고 판단하기가 쉬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게임 과몰입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이 고루고루 나타난다면 게임 과몰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게임 과몰입이라는 것, 스마트폰의 과의존 척도를 판단하는 데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절을 실패하는 특징이에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자기도 노력하는데 실패합니다. 이거는 보통 부모님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됐어. 나는 그만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가 없는 경우죠. 또한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렇게 정해놔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그 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다면 조절 실패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2번째는요, 현저성입니다.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보다가도 스마트폰을 보고, 청소를 하다가도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 저도 이거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저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죠. 또한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낄 경우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현저성에 해당이 됩니다. 3번째는요, 그걸 통해서 문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눈이 안 좋아지는 경우라든가 눈이 침침해지는 경우, 시력이 확 안 좋아지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또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부모님들은 자기도 하지만 아이가 하는 거는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엄마도 하잖아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이 되죠. 3번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하는 적이 있다. 4번째,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는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을 체크해 봤을 때 아이들은요, 고위험 사용자, 또 잠재적 위험 사용자, 일반 사용자로 나뉠 텐데요. 우리 집 아이는 도대체 스마트폰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이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될까요? 몇 개나 해당이 돼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렇게 과의존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절하게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알림 끄기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카카오톡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다가도 순간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림 끄기 기능을 통해서 자기가 집중해야 하는 시간 동안은 알림이 오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사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죠. 2번째, 최근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은요, 핸드폰 조절 정리하기 기능을 통해서 삭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어플이 깔려있는 경우 아이들이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이 게임도 들어가 보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거기에 더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도록 해주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과 장소가 있죠. 잠자기 2시간 전, 수업할 때, 식사 시간, 공공장소, 이동 중 이럴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부모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고 다른 곳에 다 같이 모아두고 사용하지 않게끔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같이 조절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눈 운동을 한다든지 자연을 본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스마트폰 이외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나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밖에 안 나가고 주말에 계속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계속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되도록 집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라든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정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몰입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아들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없고 같이 하는 활동이 없으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도 스마트폰 게임보다는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거나 게임하거나 활동하거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늘려주신다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활용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가족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나쁜 점만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야, 뭐 이렇게 나쁜 점만 있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나의 적성과 흥미가 어떤지 탐색하고 다양한 미래의 직업과 진학 정보를 검색하는데 앱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서 꾸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게임보다는 다양한 방면에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거죠. 온라인 상의 정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줄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요, 스마트폰에 나오는 거 뉴스, 각종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로 생각해서 즉각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훨씬 더 잘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온라인상의 활동들을 평생 해야 하는 거라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연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에티켓을 가르쳐 주고요.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안해서 나누는 겁니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 자신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나눠주는 게 좋겠죠. 또한 관심 있는 분야를 주제로 직접 모바일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족과 친구와 공유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소비적인 모바일 사용뿐만 아니라 내가 생산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사용으로 바꾼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스마트폰 활용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부모님들의 태도가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얼마나 되어 있으신가요? 디지털 정보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진짜 뉴스가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많은 정보가 디지털 통해서 사이버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도 그대로 답습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능력을 키워서요. 아이들하고 같이 뉴스를 보는 힘, 뉴스를 보는 관점, 그리고 스마트폰을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신다면 아이들이 게임만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되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긍정적인 면을 더 활용하느냐,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역으로 부정적으로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거든요. 부모가 같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내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게임하지 마,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요. 문제점만 계속해서 들춰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아이와 함께 나눈다면 스마트폰이 더 이상 적으로만 남지 않고 그 적절한 아이에게 맞는 도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고 정말 변기에 던져버리는 집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와 평생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아이와 나눠보고 함께 규칙을 세워서 활용해 본다면 아이한테 더 이상 적이 아닌 도움이 되는 적절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도구도요, 좋게 쓰이고 나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고 같이 나누는 부모가 되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아이한테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